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약을 좀 팔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선본이 우남 위키라는 위키를 해요. 우남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무슨 기념물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위키를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서 바치고자 합니다. 우남 위키의 특징은 일반적인 백과사전을 지향할 뿐 아니라 그 저희 사회의 타락한 썩어 빠진 정신문화를 낱낱이 들춰내고 고발하고 폭로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표제어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우 낙인 찍기 이런 표제어들, 그런 표제어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위키의 글쓰기 기고자, 저희는 위키 리포터라고 표현하는데 위키 리포터로 가입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광고판에 이제 나가듯이 7079-3487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2,000원이 자동 기부됩니다. 이건 저기 그 백모 후원이 아니고요. 그 이선본 우남위키에 대한 모금입니다. 그래서 정식 모금 허가까지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정식 모금 허가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 지출이 100% 투명하게 그 우남위키 용도로만 쓰이게 됩니다. 7079-3487. 자, 우남위키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모시겠습니다. 저기 그 저희 이선본 회원이 지난 저보고 동경 갔냐 그러는데 저는 도쿄를 안 갔고요. 그 말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선본 회원이 지난 그 도쿄에 갔었을 때 마침 그때 그 고든 창이 도쿄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든 창의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무려 27초짜리 고든 창의 메시지를 땄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이여 일어나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항해라. 그래야 한국인들이 갖고 온 가치 기준과 한국인들의 삶을 보호해낼 수 있다. 그런 아주 힘찬 메시지를 그 고든창이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a critical time for South Korea. Its democracy is in mortal danger. Moon Jae-in and his advisors are undermining freedom and liberty in South Korea. It's a time for all South Koreans to rally to defend their way of life, to defend their freedom, to defend their country. I urge you all to make sure that you do your best to save South Korea. 네,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이 중국은 아닥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고요. 시진핑이 감히 올해 안에 평양 간다는 소리 못하잖아요. 또 김정은도 올해 안에 서울 오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도 아닥꼼짝 못하고 있고요. 평양도 김정은도 아닥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전에 들으신 고든창의 그런 살벌한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숨고르기를 하면서 평양 붕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정말 살떨리는 폭풍 전야입니다. 근데 폭풍 전야의 고요 때문에 이 세뇌 탈출은 좀 망했어요. 이 세뇌 탈출하려면은 뭔가 세상이 시끄럽고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너무 고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살떨리는 고요가 진행될 때에 오히려 좀 숨을 길게 쉬고 멀리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지필죽인 책을 한 5번 내지 한 10번 모르겠어요. 하는 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야만의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The Homeland of the Savage. 책이 나오면 오리지널로 다시 찍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이제 책에 들어가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서 주마간산격으로 이 책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상당히 지루하게 말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동아시아에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중 전쟁이라고 제가 말은 붙였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중국 길들이기입니다. 테이밍 차이나. 중국은 지난 2500년 동안 한 번도
인류 보편의 영성 혹은 인류 보편의 정신, 이때 정신이라고 하면 명징한 이성을 뜻합니다. 그리스 수학, 그리스 철학과 같은 이런 것을 중국 사람들 안에 그 가슴 속에 내면화, 인터널라이즈, 내면화하라고 강제당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수용한 적도 없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예요. 중국 전체 차원에서 종교를 내면화하렸던 시도는 있어요. 근데 이게 보편성도 좀 부족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도는 대부분 굉장히 잔인한 농민 반란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세기쯤 될 거예요. 3세기쯤에 그 2세기, 3세기 때 태평도라는 거를 퍼졌었는데 그건 결국 황건적의 아주 잔인한 농민 반란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사교 반란이 일어났죠. 그게 홍수전의 태평천국입니다. 이 태평천국에서 홍수전은 이 성경을 손에 들고 내가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나를 따르면 구원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목 자르고 학살하고 하는 아주 잔인한 농민 반란을 일으켜갔고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국의 인구가 한 2억, 3억 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이라는 거는 15% 내지 10%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한 계급 사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큰 지주들의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은요 한 200 정보, 100 정보 우리는 200 정보, 200 정보면 얼마예요? 한 200마지 벼가 한 200석 옛날에도 200석, 300석 이상 나오는 그럼 우린 부자 아니에요. 중국은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냥 부자라고 명함도 못 내요. 이 중국은 그 무한 착취를 하는 부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래 빈농 농민들은 새끼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위는 뭐 이 처첩과 그 시비를 그러니까 이 종들을 뭐 수백 명씩 거느리는 그러한 대지주들이 뭐 수두룩했죠. 또 이 폭력도 무한 잔혹하죠. 예를 들면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는 홍무제 한때 이 그 절에서 이 그 불 떼고 밥하는 그 불목하니 일을 했었거든요. 머리 깎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글 중에 이 머리 깎았기 때문에 대머리독, 중승, 빛날광 뭐 이런 거가 들어간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글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글을 쓴 유생들, 선비들을 잡아서 죽인 게 수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폭력성이라는 게 우리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폭력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권력을 잡으면 그냥 그 온갖 부와 이걸 다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죽느냐 사느냐의 권력 게임을 하는 거죠. 혹은 다 누리냐 혹은 꽝이냐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바의 노래 중에 Winner Takes Al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하네 뭐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불렀어야 돼요. 중국 체제는 굉장히 잔혹한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외부 세력이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 북방 쪽이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누린 다음엔 동화돼 버리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 한나라 다음에 5호 16국 같은 경우에 그 호라는 게 몽골계거나 돌궐 그러니까 투르크계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점령해서 그 왕조를 잔뜩 세운 다음에 그게 중국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누리고 동화돼 버리는 이런 게임을 하는 블랙홀이죠.
근데 이 정복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세력도 예를 들면 인류 보편의 종교, 인류 보편의 그 정신 이것을 중국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정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 돈과 군사력과 폭력 게임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인에게 그러면은 2500년 동안 한 번도 인류 보편의 영성과 정신을 외부가 강요한 적이 없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인류 보편의 정신 및 영성이 나온 게 한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의 일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불교, 그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 그리고 기독교가 꼽힙니다. 원래 이 말은 그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였던 이 야스퍼스가 한 말이에요. 야스퍼스가 인류 보편의 정신과 문화와 영성, 가치 이게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 2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의 그 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면서 야스퍼스는 4개를 꼽았어요. 거기에 공맹, 즉 유교를 꼽았는데 저는 그걸 제외합니다. 왜 제외하냐면 이 유교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그런 아주 고귀한 영성의 세계를 더듬지도 않았고 또 그리스 헬레니즘과 같은 세속의 아주 명징한 이성과 과학과 수학을 다루지도 않았다고요. 이 양쪽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왕학 또 거기에 봉사하기 위한 지식인의 학문이었지 이게 인류 보편의 어떤 그 명징한 이성을 제시했다든지 혹은 인류 보편의 고귀한 영성의 세계를 제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유교 빼고요. 또 야스퍼스는 기독교 대신에 유대교 특히 바빌론 유수 때 저는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잡혀가 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 종살이 하는 과정에서 유대교로 확립돼요. 즉 교회 체제, 시네고그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기독교 대신에 유대교를 집어넣는데 저는 유대교는 빼고 그 대신에 기독교를 넣어야 된다라고 봐요. 당연하죠. 왜 그러면 유대교는 인류 보편의 영성을 제시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에 관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또 내용도 그 인류 보편성의 그런 그 강렬한 우아하고 단순한 사랑과 자비 뭐 이런 기독교적인 지금 우리가 아는 바의 기독교 사상과는 상당히 다르다 유대교는. 그래서 저는 유대교 빼고 대신에 기독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야스퍼스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2가지를 수정한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공맹 즉 유교를 이 인류 보편의 정신 내지는 영성의 그 주춧돌로부터 그거 아니다 해서 유교를 빼버렸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빼고 그 자리에 기독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500년 전 불교에서부터 2300년 전 헬레니즘 그 다음에 2000년 전 기독교까지 3개가 인류 보편의 영성과 정신을 제공한 축이다. 근데 이 세례를 중국인들이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n분의 1로는 들어갔어요. 중국의 기독교도 들어갔고요. 중국의 불교도 들어갔지만 그게 n분의 1이지 그 사회 전체가 그 중국 사회 전체가 그거를 보편적인 공통의 정신세계로서 깊게 천착해서 확립된 적이 없다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그런 적이 없고 그냥 그 체제 자체는 아주 잔인한 그 절대 착취, 절대 부,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절대 폭력, 절대 군사력, 그거 자체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만든 그 황제 체제, 천자의 체제, 항상 그거였지. 거기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이 체제 전체를 하나의 아주 심오한 가치와 정신의 영역으로 규범화한 적이 없다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 전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무역 적자 이런 거를 둘러싼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재권 혹은 단순히 그건 단순한 건 아니지만 물론 뭐 표현하자면 단순히 지정학적 도발,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생각구열도, 그다음에 무슨 그 저기 어디야 남사군도 남중국해, 그다음에 뭐 일로 일대에 걸리는 무슨 스리랑카, 지부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엮여져 있냐면 신강 위구르 인권, 그다음에 티벳의 인권, 홍콩의 인권, 중국인 전체의 인권, 중국인 전체의 개인 존엄성, 자유, 중국인 전체에 관계되는 공정시장 이런 것에 대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너희가 내면화하라. 그거 내면화하지 않으면은 지금 중국 딱 목을 졸라놓은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 이게 미중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길들이기죠. 즉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중국인들이 내면화할 것을 외부 세계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 대 중국의 게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북한 해방을 이 문맥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중국 길들이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1인당 GDP 연 8,700불에 해당하는 14억 명 인구라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이 덩어리에 대해서 야,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좀 내면화해봐. 내면화하지 않으면 너희가 더 이상 세계 시장, 세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너희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일당 독재 공산당 체제가 온갖 국력을 다 동원하는 방식으로 그 부를 이용해서 세계를 농락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 틀 속에 가둬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에 대한 세계 지정학적 질서에 대한 도발 대행업자 북한, 즉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도발 대행업이란 말이에요. 이 북한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 북한을 해방시켜서 급속 발전시켜버리면 14억 명 중국인에 대해서 엄청난 심리폭탄을 던지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세뇌 탈출해서 틈만 나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너무 큰 게임이어서 잘 이 실감을 잘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14억 명이 북한이 해방돼서 급속 발전하는 걸 보면 마음속에 야,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이거 국가가 막 공산당이 주물럭거리는 시장보다는 공정시장이 좋은 거야. 인권이 좋은 거야. 개인 존엄성이 좋은 거야. 이걸 체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14억 그 사람들에 관계된 기본적인 정치 심리, 정치 문화를 뒤흔드는 어마무시한 심리폭탄이거든요. 북한의 해방 및 급속 발전이라는 게. 또한 북한의 해방 및 급속 발전은 당연히 핵과 미사일을 영원히 제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두 번째로 미국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을 따라서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굳히게 하는,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굳히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한 정치혁신을 이룬다는 그런 또 그 이득이 있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는다면은 미국의 LNG 에너지를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 보급하는 아주 안정된 LNG 허브 기지를 한반도 남쪽 특정하자면은 지금 여수에서 충무 사이의 해안 혹은 거기에 매립한 지역에 거대 LNG 기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정학적 또
에너지 지정학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해방 및 급속 발전은 이러한 그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혹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북한 평양이 붕괴됐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회 다시 좀 돌아가게 만들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런 자유 속에서 시장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약간의 자치 능력을 획득하게 만들고 이게 한 5년 걸릴 거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건국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자유통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대한민국과 바로 통일이 아니고 이때 자유통일이라는 건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 즉 대한민국 사이에 남북국가연합이 되겠죠.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 코리아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통일 또 가서 그게 좀 무르익어 가는데 또 추가로 5년 10년 걸린다고요. 한마디로 북한의 해방과 발전 그리고 중국의 길들이기 이거는 최소 10년 동안 이어지는 쓰나미예요. 그럼 이러한 드라마틱한 그 급변 발전이 북한과 중국에서 벌어진다고 할 때 그 와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뭐를 느끼겠냐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제대로 느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쓰나미를 하나의 축복의 물결로 정신과 영혼이 각성되는 정신과 영성의 각성을 위한 축복의 물결로 이걸 느끼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이쯤 되면 대충 웬만큼 개겨도 나라 안 망하고 먹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번영과 뭐 이거를 그냥 정신은 각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개돼지 상태에서 물질적 풍요를 대충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돼지 로또가 되냐. 이거가 이제 판정이 되는 거죠. 이 정신이 못 따라가면요. 이 로또를 맞아도 한참 헤매는 수가 있어요. 보면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제록스인데요. 요새는 제록스란 말 잘 그냥 복사기 메이커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970년대의 복사기는 감광지를 썼었어요. 감광지. 그때도 제록스 복사기가 있어요. 제록스 복사기는 감광지를 안 쓰고 일반 A4 용지. 그걸 이제 플레인 페이퍼라 그래요. 앞에 감광액이 안 발라져 있잖아요. 사진 인화액이. 그냥 보통 종이잖아요. 플레인 페이퍼라는 건 보통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인가 60년대부터 제록스가 PP 복사기를 만들었다고요. 플레인 페이퍼 복사기를. 근데 그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감광지 복사기를 그때 많이 썼었어요. 요새 모든 복사기 메이커는 PP 복사기를 만들죠. 요새 모든 복사기 메이커는 PP 복사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A4 용지 복사기. 근데 그거는 제록스의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록스가 돈을 긁어 모았죠. 그래서 기업 역사에서 요새는 하도 인터넷 이런 게 있어서 아마존 그다음에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전엔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매출이 구글 이런 것들이 기업 만든 지 10년 안에 1조 매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이런 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 물결이 불기 전에 그러니까 혹은 이런 PC나 정보통신 물결이 불기 전에 10년 만에 빌리언 달러 매출을 갔던 거의 유일한 기업이 제록스예요. 그러니까 제록스가 돈을 끌고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제록스가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 그러는데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아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만 안으로 쭉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 실리콘밸리라는 도시는 없어요.
그 안에 뭐 조그만 도시예요. 대표적인 도시가 팔로알토, 그 다음에 뭐 샌드힐스, 그 다음에 레드우드인가, 뭐 레드우드, 뭐 이런 그 한 7, 8개의 조그만 도시들, 조그만 카운티들의 그 전체 긁어 모아서 그거를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실리콘밸리에 그때 실리콘밸리가 아닐 때도 제록스가 실리콘밸리의 핵심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팔로알토거든요. 팔로알토에 그 연구소를 차렸어요. 이 연구소 유명합니다.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라 그래서 PARC 파크라는 연구소를 세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마우스요. 마우스도 거기서 만들었고요. 랜통신도 거기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 인터페이스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화면에 그림으로 나와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사람이 찍찍찍찍 누르면은 인터페이스가 되는 그런 거가 다 거기서 개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정보통신에 관한 그 첨단 기술이 나왔는데 제록스가 그걸 하나도 제대로 상품화하지 못하고 갔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은 왕창 버는 회사예요. 순식간에 복사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 돈 가지고 좋은 연구소 만들어서 훌륭한 연구 결과를 냈는데 그걸 상품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록스 그 팔로알토 연구소의 성공과 실패는 이거는 뭐 경영학에서는 아주 그 상식적인 혹은 아주 중요한 그 사례로 꼽히는 거죠. 왜 저렇게 순식간에 떼돈을 번 거대 기업이,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난 첨단 기업을 세운 거대 기업이 첨단 연구소, 그 첨단 연구소에서 나온 첨단 기술을 상품화하는 데 실패했는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코스고요. 도시를 예를 들면 이게 피렌체예요. 이탈리아 피렌체인데 이게 이제 피렌체 사진이죠. 우리가 아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의 중요한 이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 예술, 사상, 문학 이건 다 피렌체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테 피렌체 사람이에요. 신곡슨, 디바인 코미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전부 피렌체에서 활동하거나 피렌체 사람.